안녕하세요.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을 돌려받아서 1억 만드는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세금에 대한 얘기, 절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세하려면요, 최소한 3가지 개념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비과세 상품에 대한 개념이죠. 비과세라는 것은 금융상품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 상품보다 15.4%에서 49.5%가 이익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15.4%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도 되고요. 또 돈이 아주 많고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도 된다는 거니까 비과세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 상품인데요. 내 소득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일 때하고 내 소득이 2천만 원일 때하고 어떤 것이 세금이 많겠습니까? 6천만 원일 때, 소득이 더 많을 때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런데 소득공제 상품이란 것은 내 소득 6천만 원에서 만약에 1천만 원을 공제시켜준다.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득공제 상품은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품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세액공제 상품이 있는데 이 세액공제 상품은 산출된 내 세액에서 일정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세금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50만 원 빼주면 150만 원이 되니까 나는 무조건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절세를 잘하려면 비과세 상품, 소득공제 상품, 세액공제 상품을 명확하게 아시고 이런 상품 중심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다른 사람보다 수익이 5년, 10년 후에 2배, 4배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꼭 가입해야 하는 절세 상품 5개만 뽑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30, 20대, 30대가 먼저 가입해야 될 만한 절세 상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그다음 ISA. 이게 2030에게는 비과세 효과가 가장 큰 상품이기 때문에 이 세 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30 분들 중에서 직장에 이제 취업을 하셨거나 또는 돈을 벌기 시작하셨다고 하면은 이 3개 통장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 3개 통장에 매월 100만 원, 15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1억을 만드는 길이 될 겁니다. 만약에 4050이라고 하면은 40대, 50대라고 하면은 ISA 계좌, IRP 계좌, 연금저축 중심으로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4050은 노후 연금 준비가 굉장히 우선적이기 때문에 IRP 또는 연금저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고요. ISA는 비과세되니까 좋고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되면서 노후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과세 상품 또는 세액공제 상품을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난 이런 통장을 만들어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한 계좌당 10,000원씩만 넣어놓고 일단 계좌 개설을 해놓고요. 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절세 계좌는 한시적으로만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세 계좌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없어지기 전에 일단은 계좌 개설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신규 판매가 중지되더라도 나는 계속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납입할 수 없더라도 이러한 절세 계좌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요. 각 계좌별로 한 10,000원씩이라도 넣어놓고 유지하다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러한 절세 계좌가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요. 이런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10,000원씩이라도 넣어놓고 계좌는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30 같은 경우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 ISA 이 3가지가 우선 가입 상품이라고 했지만은 IRP 연금저축도 계좌는 터놓는 게 좋습니다. 계좌는 터놓고 나중에 이제 돈이 생기면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요. 세율이 49.5%나 돼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나 금융전문가들한테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 걱정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그런 소득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 중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죠.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한정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4%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이자 소득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15.4% 154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초과된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된다고 하면은 최고 49.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소득이 진짜 많아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건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웬만한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요, 우리나라에서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전체 인구 대비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금 7억 정도 있어야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 7억 정도가 없다고 하면은 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 거의 관계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수입이 많아가지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이자나 배당만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히 절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장인 A씨가 절세 상품을 떼서 세금을 환급받는데요, 그것을 재투자해서 1억을 만드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요, 연금저축에 매월 75만 원씩 넣으면은 연금저축만으로 세금을 99만 원 환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IRP 매월 25만 원씩 넣으면은 연간 49만 원씩 세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매월 25만 원 넣으면은 19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금액을 가입을 하면은 연간 167만 원 정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67만 원을 만약에 10년 투자하면은 약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20년 투자하면은 5,800만 원 정도 되고요. 30년 투자하면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내가 별도로 내가 벌어서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세금 돌려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어떤 돈을 벌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죠. 세금 돌려받은 것만 재투자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아 가면은 10년, 20년, 30년 되면은 억대의 자산이 됩니다. 세금 돌려받는 것만으로도 억대의 자산이 된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세금 지금 내가 소득이 별로 많지 않다, 고소득자 수준은 아니라고 해서 세금을 무시할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 절세와 관련된 상품 많이 가입하시고 10년, 20년, 30년 후에 억대의 자산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으셨다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